아니, 이게 정말로 가능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인들이 기적과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 너무나 고맙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네팔의 수도에서 950km나 떨어진 오지 마을에서 한 노인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빈곤국 중 하나인 네팔. 네팔에서도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오지 마을이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 밤이 되면 암흑이 찾아오는 이 오지 마을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한국을 더욱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모여있는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크리슈나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 되었고 현재 트레킹 가이드로 활동 중이에요. 히말라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게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이드가 되는 일은 저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마을은 오지에 있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고 문명의 혜택도 제대로 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큰 뜻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해서 자격증도 따고 지금의 가이드가 될 수 있었어요. 보통 남자들은 포터라고 하는 직업을 많이 선택해요. 포터는 소위 짐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관광객이나 산악팀의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역할을 해요. 저도 한때는 포터의 역할을 했었지만 지금은 자격증을 따고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름 영어도 잘하고 해서 꽤 인지도 있는 가이드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등반 시즌이 되면 가이드로 활동을 하고 비시즌에는 제 고향인 다출라 지역의 작은 마을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출라는 네팔 서북부에 있는 산악 지역입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이곳은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맥이 펼쳐져 있지만 그 험준한 지형 때문에 현대 문명의 혜택과는 거리가 멀어요. 특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해가 지면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곳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래된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걸어 들어갈 때 해질녘의 풍경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집집마다 등유 램프를 밝히고 아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숙제를 마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와 제게 인사했어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곳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더 큰 꿈을 품게 하고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 책상과 의자도 부족하고 천장은 비가 새고 분필조차 귀한 현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전기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해가 지면 수업은 불가능해지고 아이들은 책을 읽을 수도 없어요. 오늘 첫 수업을 시작하며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아이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60년 전에는 우리 네팔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밤이 되자 램프 하나로 수업 준비를 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리 좋은 교육 내용을 준비해도 전기가 없는 이곳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은 고사하고 밤에 책을 읽을 빛조차 부족한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깊은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매년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산골 마을에도 전깃불이 환하게 켜지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그만큼 밝아질 테니까요. 첫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곳 다출라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카트만두에서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이곳의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교육 수준이 훨씬 떨어져요. 맑은 날에는 창가에 책상을 모아 수업하고, 흐린 날에는 램프 주변으로 아이들을 모아 목소리를 높여 가르치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학교 예산으로는 등유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종종 제 월급에서 보태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카트만두 어느 학교보다 뜨거워요. 특히 어제는 네팔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950달러에 불과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하자 아이들의 눈빛이 슬퍼졌어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수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60년 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로 우리보다도 더 가난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졌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에 아이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해가 지자 교실은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영국의 원조단체가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태양광 패널 몇 개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히말라야의 험준한 지형과 겨울철 눈보라를 이유로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일본 기업이 와서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결국 기술적 난관을 이유로 철수했다고 마을 어르신들이 말해주었어요. 해가 지고 램프 불빛 아래서 내일 수업을 준비하며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책과 연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밤에도 공부할 수 있는 빛,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전기의 힘이에요. 어제는 라훌라라는 학생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도 언젠가 전기불이 들어올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반드시 그럴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산간 오지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네팔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꿈처럼 여겨집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매일 아침 학교로 걸어오면서 히말라야의 웅장한 산맥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언젠가는 이 산등성이의 별처럼 빛나는 전깃불이 켜질 거라고,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어젯밤 라훌라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찍 학교에 도착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크리슈나 선생님, 큰 소식이에요. 외국인들이 왔어요.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나라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수업은 조금 일찍 마치겠다고 알리고 모두 함께 마을 광장으로 향했어요. 한국 회사의 기술팀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차멜리아강을 이용한 30메가와트 규모의 수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왔다고 해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두 모였어요. 오랜만에 마을 전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술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믿음직스러웠어요. 마을 회의가 시작되었고 통역사를 통해 그들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도면과 모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차멜리아강 상류에 88m 길이의 댐을 건설하고 4067m에 달하는 도수 터널을 만들어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0km에 달하는 400여 개의 송전로를 건설해 우리 마을을 포함한 다출라 지역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특히 노인들이 먼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샤키야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과거 일본과 유럽 기업들이 비슷한 약속을 했다가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철수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스위스 원조단체의 방문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남긴 태양광 패널 몇 개로는 학교 한 교실도 밝히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리고 이 험준한 산에 그런 대규모의 시설을 건설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번에는 다를까요? 그때 한국인 담당자인 김 팀장이라는 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또렷했어요. 통역을 통해 그가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형과 기후 때문에 포기했지만 한국은 비슷한 산악 지형에서의 수력 발전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개발한 산악형 하이브리드 수력 발전 시스템은 험준한 지형과 계절적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가 보여준 확신에 찬 태도였어요. 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왔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국도 60년 전에는 전기가 귀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실제로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김 팀장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쳐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반갑게 웃으며 이 프로젝트에 마을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육자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팀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을, 우리 아이들에게 빛을 가져다 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팀장은 내일부터 학교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열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램프 불빛 아래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에 3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짓고 130km나 되는 송전로를 건설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지만 김 팀장의 확신에 찬 눈빛을 떠올리면 이번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내일부터는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야겠어요. 그들이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말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마을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잠들기 전 창 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미래의 불빛을 상상해 봅니다. 과연 한국의 기술이 우리 마을의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노크 소리에 잠이 깼어요. 문을 열자 김 팀장과 그의 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고 저에게 프로젝트 현장을 함께 둘러보자고 제안했어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그들의 열정과 부지런함에 놀랐습니다. 급하게 준비를 마치고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드디어 불가능해 보였던 꿈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한국 기술팀을 따라 나섰어요. 차멜리아강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지만 아침 햇살에 비친 히말라야 설산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장관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걸으면서도 계속 주변 지형을 관찰하고 메모를 했어요. 그의 집중력이 놀라웠습니다. 차멜리아 강에 도착하자 한국 엔지니어들은 즉시 측량 장비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발전소 건설 부지를 50m 깊이로 파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차멜리아강 상류에 있는 댐과의 낙차를 100m 이상 벌려 수력 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해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지만 그들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김 팀장이 제게 물었어요. 발전소 건설이 어떻게 생각되냐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놀랍지만 너무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고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정신이라고 그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계획했답니다.
한국팀이 발전소 건설 계획을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기로 했거든요. 한국의 엔지니어분이 칠판의 댐과 발전소의 간단한 구조를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88m 길이의 댐이 어떻게 물의 수위를 유지하며 일부를 흘려보내는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중하류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댐은 얼마나 크냐고, 발전소는 얼마나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냐고, 라훌라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 많은 자재를 어떻게 이 험한 산길로 가져올 것이냐고. 김 팀장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야크를 이용할 거라고 했거든요. 너무 좁은 산길은 자동차가 다닐 수 없으니 야크의 힘을 빌려 건설 자재를 운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야크는 네팔인들에게는 아주 신성시 되는 동물이며 짐을 날라주고 우유와 버터를 제공해주는 아주 귀한 동물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은 흥분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한국팀의 계획에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없진 않았어요. 4,067m에 달하는 도수 터널을 뚫고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 130km의 송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이니까요.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많은 질문과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한국팀은 모든 질문에 차분히 답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단순히 발전소만 짓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유지보수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시설을 지어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 진정성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팀장은 아이들에게 공사 과정을 설명해주며 과학 수업을 해주셨어요. 어려운 공학 용어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초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50m 깊이의 땅을 파내는 작업은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이전에 프로젝트를 시도했던 프랑스와 독일 기업들이 2단계에서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팀장에게 물었어요. 왜 다른 나라들은 포기했는데 한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항상 창의적 문제 해결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했어요. 자원이 부족했기에 더 혁신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의 발전 과정이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밤 학교에서 돌아와 일기를 쓰며 그날 본 발전소 공사 진행 상황을 기록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을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이들의 눈빛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발전소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중 네팔의 몬순 시즌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자 하늘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준비하려 했지만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비로 학교 지붕이 새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양동이를 놓아 물을 받으며 이런 상황에서 산 중턱의 공사 현장은 어떨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치자마자 비옷을 입고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이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작은 산사태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비상대책을 실행 중이었어요. 김 팀장은 흙투성이가 된 채로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몬순 시즌이 이렇게 일찍 시작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사 계획을 일부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좌절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듯한 빛이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다가와 김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도수터널 공사 중 일부 구간에서 지하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 순간 김 팀장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다시 침착해졌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저는 한쪽에서 지켜보았는데 그들이 토론하는 모습이 마치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팀장이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의 리더십이 빛났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우리 선조들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 때 더 큰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 말에 힘을 얻은 엔지니어들은 곧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사 현장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이라고요. 몬순 시즌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 팀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댐 설계를 일부 수정했는데 특히 중하류 생태계 보존을 위해 물의 수위를 유지하며 일부를 흘려보내는 친환경적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력 효율을 높이는 한국의 기술력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것이 한국이 세계 그린 에너지 분야의 선두주자가 된 이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특히 심한 폭우가 내렸고 현장 근처에서 큰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은 벌써 산사태 피해 복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끈기와 투지에 마을 사람들도 감동받았는지 자원에서 복구 작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김 팀장이 아이들을 위한 과학 캠프를 제안했거든요.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차례로 수력 발전의 원리,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경청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꿈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갈 무렵 김 팀장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면 학교에 컴퓨터실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또한 몇몇 마을 청년들에게 발전소 운영 기술을 가르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몬순 시즌의 끝자락에 서서 저는 발전소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어요. 폭우와 산사태, 갖은 자연의 시련 속에서도 한국 기술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도전 정신이 우리 마을에 희망의 빛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을 전체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몬순 시즌이 끝나갈 무렵 발전소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자연이 던진 시련을 모두 이겨낸 것이죠. 어느 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 김 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어요. 크리슈나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임시 발전기를 학교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임시라도 전기가 들어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서둘러 학교에 도착하자 한국 기술자들이 이미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디젤 발전기를 설치하고 각 교실에 전선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나 둘 등교하면서 무슨 일인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엔지니어가 제게 설명해 주었어요. 본 발전소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발전기라고 했습니다.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이 시간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해가 지고 난 후에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갈 무렵 김 팀장이 모든 아이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했어요. 그는 손에 스위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고 교실 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순간 교실 천장에 설치된 전구에서 빛이 퍼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움과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몇몇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밤 시간 특별 수업을 시작했어요. 교실에 모인 아이들의 눈빛이 전구 빛만큼이나 반짝였었습니다. 전기 불빛 아래서 책을 읽는 경험은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특히 라훌라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공학을 공부해서 한국 엔지니어들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팀은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노트북 3대를 학교에 기증한 거예요. 비록 인터넷 연결은 아직 불가능했지만 그들이 설치해준 교육용 프로그램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금세 적응하고 사용법을 터득했어요. 발전기 덕분에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학교에 불이 켜지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처음에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팀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샤키야 할아버지조차 역시 한국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며 감탄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마을 청년들에게 발전소 운영과 유지보수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한국의 원조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변화가 컸어요. 지금까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마을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이제는 이곳에서도 기술을 배우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거죠. 한국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기술 교육에는 항상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팀장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 6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했다는 점이 가장 놀랍다고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네팔에 와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라고 한때 도움을 받았던 나라로서 이제는 그 도움을 다른 나라에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임시 발전기가 설치된 지 한 달이 지나본 발전소 공사도 절반 이상 진행되었어요. 댐 건설이 완료되었고 도수터널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송전탑을 세우는 작업은 야크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진행 중이었어요. 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밤 하늘 아래 우리 학교의 불빛이 작은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이 산 전체가 별빛처럼 빛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전기 공급을 넘어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친 라훌라의 아버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요즘 마을에 벌어지는 변화가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라훌라가 매일 밤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고요. 저도 공감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날이 갈수록 밝아지는 걸 느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차멜리아 수력 발전소의 1차 송전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핵심 시설은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김 팀장은 오늘부터 마을 일부 지역에 시험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오늘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훌라가 물었어요. 우리 집에도 진짜 전기가 들어오나요? 확실히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수업을 일찍 마치고 모두 함께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 팀장이 간단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다출라 지역 전체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한국 기술자들이 마을 변전소의 스위치를 조작했습니다.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순간 마을 곳곳에서 전구가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깜빡이더니
점점 강해져 마침내 안정적인 빛을 내뿜었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울기도 했고 아이들은 기쁨에 겨워 뛰어다녔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이 깊어지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발 1000m 정도 되는 높은 해발의 산맥 곳곳에 불빛이 켜지면서 마치 밤 하늘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앉은 듯한 장관이 연출된 거예요. 다출라의 산에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과 네팔 양국 방송팀에 의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어요. 히말라야에 내려앉은 은하수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가 네팔 전역에 방영되었을 때 많은 네팔 국민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다출라 마을의 노인들이 한국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어요. 한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 한국이 이제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여 다른 나라에 희망을 전하는 모습에 모두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학교로 돌아와 저녁 수업을 준비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임시 발전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어요.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어 모든 교실의 전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컴퓨터실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팀이 설치해준 인터넷 연결 장비 덕분에 처음으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수업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어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번화가, 한강변의 풍경, 첨단 기술 산업단지 등을 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라훌라는 한국의 대학 사이트를 찾아보더니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차멜리아 수력발전소의 소식은 네팔 내외로 퍼져나갔어요. 카트만두에서 기자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외국 관광객들도 이 히말라야의 은하수를 보기 위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찍은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한국 기술팀의 자랑스러운 설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발전소가 영하 30도의 겨울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네팔의 우기와 건기의 극심한 기후 변화에도 적응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적용되어 전력 효율이 20% 이상 높아졌다고도 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점은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이제 그들은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학업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기가 없을 때는 저녁에 집안일을 도와야 했지만 이제는 밤에도 학교에 나와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느 저녁 학교 옥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어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완전한 어둠에 묻혔던 다출라의 산들이 이제는 별빛처럼 반짝이는 전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광경은 말 그대로 땅 위에 펼쳐진 은하수 같았어요. 제 곁에 서 있던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기여하고 싶은 모습이라고, 단순히 물질적인 원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과 희망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그날 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팀이 우리 마을에 가져온 것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희망,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빛이었어요. 밤 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이는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한국팀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마을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차멜리아 수력 발전소가 정식으로 가동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은 발전소 준공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팔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 대사관 직원들, 한수원 경영진이 모두 다출라를 찾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특별 공연도 준비했는데 한국 노래와 네팔 전통춤을 결합한 무대였습니다. 라훌라는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연습했고 다른 아이들은 태권도 시범도 보여주었어요. 한국팀이 가르쳐준 덕분이었죠. 준공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의심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자신감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이들의 변화가 컸습니다. 더 이상 마을을 떠나 카트만두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마을에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각 가정에 전구 한두 개 정도가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한국팀이 기증한 텔레비전 한 대가 설치되었고 매일 저녁 주민들이 모여 뉴스를 시청하는 새로운 일상이 생겼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을 공동시설이었습니다. 한국팀의 도움으로 마을 중심부에 전기 재분소가 설치되었고 모든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여성들이 손으로 곡식을 갈아야 했는데 이제는 전기 재분기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소형 농기계 몇 대도 마을 공동 자산이 되었어요. 농부들은 돌아가며 이 장비를 사용해 농사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분야의 변화도 의미가 컸습니다. 마을 진료소에는 소형 태양광 배터리와 연결된 작은 냉장고가 설치되어 백신과 기본 의약품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약품이 상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간단한 원격 의료 상담도 가능해져 응급 상황에 카트만두의 의사들과 연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차멜리아 발전소의 성공은 네팔 전체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우기에는 수력이 풍부하여 남는 전기를 인도에 수출하고 건기에는 필요할 때 전력을 수입하는 에너지 교류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자립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한국팀이 떠나기 전날 학교에서 특별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김 팀장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남겼어요. 마을 청년들 중 5명을 선발해 발전소 관리와 유지보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3개월간 네팔 수도에서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학생 1명에게는 한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기회도 주겠다고 했어요. 라훌라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떠나는 김 팀장에게 마음속 깊은 감사를 전했어요. 그는 제게 특별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배우셨길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이 전해준 기술과 희망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마을의 빛을 비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저녁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과 함께 산 중턱에 올라가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았어요. 어둠이 내린 히말라야 산맥 위로 마을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라훌라가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도 언젠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한국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 그런데 지금은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잖니.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지금 우리 마을에 켜진 이 불빛들처럼 너희들의 미래도 밝게 빛날 거야. 아이들의 눈빛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출라 산에 피어난 은하수는 단순한 전깃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과 네팔의 우정,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